지금부터 쌤이 완두콩을 재배할 거예요. 왜요? 완두콩. 완두콩은 되게 형질이라 해서 생긴 게 되게 단순해. 동그란 거 있고 주름진 거 있어. 세모난 건 없거든. 동그랗거나 주름져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은 둥근 완두. 둥근 완두를 준비합니다. 안녕, 둥근 완두. 둥글다. 둥글다. 둥글다의 반대말은 방금 말했지만 주름지다예요. 이렇게 쪼글쪼글한 완두콩이 쭈글쭈글쭈글하게 나오는 게 이제 주름지다입니다. 주름지다. 자, 둥글다와 주름지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완두콩의 형질이라고 해요. 형질. 이 형질이라는 말이 뭐냐면 형태, 성질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태나 성질을 합쳐서 형질이 어떠냐. 야, 이 완두콩은 형질이 어때? 둥글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둥글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 형질을 결정하는 것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알아봤더니, 이 둥글다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녀석은 이 안에 대문자 R과 대문자 R이 들어있어서 둥글었던 거야. 왜 두 개나 썼을까? 이 완두콩을 만들기 위해서 완두콩의 엄마와 완두콩의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엄마랑 아빠랑 하나씩 준 거야. 이거 가져가렴, 이거 가져가렴, 하나씩 준 거지. 가져가서 아빠랑 엄마가 하나씩 준 것을 딱 이렇게 쌍으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쌍으로 갖고 있다가 분리되고 뭐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둥글다라는 것의 유전자는 대문자 R, 대문자 R이. 주름지다는 둥글다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원래 R자가 라운드, 둥글다라는 뜻인데 요 주름지다가 영어로 wrinkle에 wrinkle, W로 시작하는 wrinkle, you know? 이거 있죠? 그래서 이걸 W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둥글다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소문자 R로 표현해요. 소문자 R로 땅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자, 둥글다의 유전자형이 뭡니까? 그러면 대문자 R, 대문자 R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주름지다의 유전자형이 뭡니까? 그러면 소문자 R, 소문자 R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전자형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종과 접종이란 말이 있는데, 자, 먼저, 이 대문자 R, 대문자 R 보니까 같은 대문자가 섞여 있죠? 자, 뭔 얘기냐면은, 둥글다를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두 녀석의 완두가 있는데 너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A. 너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너는 대문자R이지? 그러는 거야. B한테 너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 나는 대문자R, 소문자R이지? 그러는 거야. 아빠는 대문자R을 주는데 엄마가 소문자R을 줬어. 하지만 괜찮아. 대문자R이 소문자R을 이기거든. 그래서 주름지지 않고 둥글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 그러면 A랑 B의 형질은 어떻습니까? 둘 다 둥글다지. 하지만 A와 B의 뭐가 달라? 유전자형이 다른 거예요. 그죠? A 유전자형은 대문자R, 대문자R인 거고 B 유전자형은 대문자R, 소문자R인 거지. 그때 우리 뭐라고 그런다? A 너 야, 또 똑같네. 순종이네. 작중. 맞아. 얘한테 너 섞였네. 작중이네. 그래, 작중이네. 너 작종인데! 이렇게 작종인데! 순종 작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표현은 이렇게 똑같은 알파벳이 있을 때 순종인 거고 다른 알파벳이 섞여 있으면은 이렇게 대문자랑 소문자가 섞여 있으면은 작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소문자는 순종일까 작종일까? 순종입니다. 같은 소문자끼리 모였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둥글다와 주름지다 둘 다 순종과 순종을 준비해서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할 거예요. 둘이 교배를 할 겁니다. 자,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합니다. 교배한다는 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암술머리에 묻히는 건데 얘네들은 식물이니까 내가 맘대로 내 붓을 가지고 꽃가루만 묻혀가지고 너 얘랑 결혼해! 이렇게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죠? 완두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 쟤랑 결혼해. 정략 결혼. 너 쟤 흑인이랑 결혼해봐. 너 백인이지? 흑인이랑 결혼해봐. 어떻게 돼?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결혼해! 이럴 수 없잖아. 내가 궁금하다고 막 결혼시킬 수 없죠.
이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나 진짜 궁금한데 백인하고 흑인은 잘 결혼하지 않아, 그지? 결혼 막 일부러 시킬 수도 없어, 그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 내 마음대로 교배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완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교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맨델이라는 사람이, 신이가 싫어하는 그 맨델이라는 사람이 이 완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유로운 교배도 가능하고 형질이 되게 뚜렷해요. 둥글다, 주름지다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형질도 뚜렷하고 자유로운 교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자손을 낳으면 100개, 200개 막 나와요. 그죠? 이 알이, 완두콩 알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 자손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 내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유, 좋은 점들 때문에 완두를 재료로 유전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맨델이 어떤 유전 연구를 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용어는 진행하면서 차차 더 진행이 더 나올 거예요. 자, 잠깐 하나만 더 하고 가면은 이제 형질이 대립 형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둥글다라는 형질의 대립이 되는 형질이 뭐다? 주름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립 형질, 형질과 대립 형질이라고 하고요. 대문자 RR에 대한 대립되는 유전자는 뭐다? 소문자 RR이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도 불러주는 거예요. 민규 알겠죠? 네.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형질이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자, 둥글다, 주름지다라고 표현된 것을 또 다른 표현법으로 표현된 형질이 뭐냐, 표현형이 뭐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형. 야, 대문자 RR은 표현형이 뭐야? 둥글게 표현돼요. 소문자 RR은 표현형이 뭐야? 주름지게 표현돼요. 라고 표현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표현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유전 용어들입니다. 자, 실험을 시작할게요. 자, 맨델의 실험. 자, 유전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 맨델인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되게 여러 번에 엄청나게 수고롭게 여러 번 작업을 해가지고 순종의 둥근 안두랑 순종의 주름진 안두를 만들어냈어요. 되게 순종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순종의 둥근 안두 유전자형이 뭐야? 대문자 RR. 오케이. 순종의 주름진 안두 유전자형이 뭐야? 그렇죠. 이렇게 둘이 교배할 겁니다. 교배할 때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자식한테 이거 두 개를 다 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써볼게요. 왼쪽의 녀석을 A, 오른쪽 녀석을 B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생식세포에는 당연히 대문자 R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뭐가 들어가? 소문자 R밖에 안 들어가지. 그럼 당연히 이 둘이 만나니까 자식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는 이런 유전자형이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잡종인데 표현은 동글동글. 둥글게 표현됩니다. 완전 신기하게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를 순종으로 교배했더니 자식들이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와요. 아니,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는데 자식들이 전부 둥글어. 맞아. 대문자 R이 소문자 R한테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열의 원리. 야,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은 숨어. 이걸 우열에 처음에 발표할 때는 법칙으로 발표해요. 야,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은 숨어. 얘가 우성이야. 그래서 얘가 드러나고 R, 이 주름진 건 숨어버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법칙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서 뭐라고 써있어요? 우열의 원리라고 써있습니다. 원리. 자, 잘 들어. 법칙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두 들어맞을 때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얘는 법칙이 아니야. 예외가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하얀 말하고 검은 말을 교배해요. 우열의 법칙에 의한다면 검게 나타나거나 희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근데 갈색 말이 나타나. 네? 자식이 갈색이 나타나는 거야. 검은 거랑 흰색 중간 색깔. 그리고 빨간 꽃하고 흰 꽃을 교배하면 빨간 것 또는 흰 거, 우성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홍색 꽃이 나타나. 이런 예외적인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외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열의 법칙에서 우열의 원리로 강등이 돼요. 강등이 돼. 야, 법칙 아니네. 예외들이 엄청 많네. 네. 너는 왜 강등됐니? 라고 물어본다면 중간 유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해. 중간 유전. 흰 거랑 빨간 거랑 하면 분홍이 나오는 이런 유전들을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열의 법칙이 우열의 원리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간 유전들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간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야, 우성이 드러나잖아. 우열의 원리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식한테 유전자를 전달할 때 둘 다 전달하지 않고 하나만 주죠. 둘 중에 딱 이걸 나눠서 하나만 주는 원리를 두 번째 원리,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예외 없어요. 예외가 있는 순간 기억나요. 그잖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아빠가 46개, 엄마도 46개, 6개 있는데 자식한테 23개, 23개씩 줘야 정상적인 자식이 나오잖아요. 이 분리의 법칙이 어긋나는 순간 자식은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예를 통해서 멘델의 첫 번째 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우열의 원리도 알 수가 있고 분리의 법칙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나요? 되나요? 예. 자, 한 번 더 나가볼게요. 한 단계를 더 나간다는 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네가 부모죠. 부모 세대라서 부모 세대가 자식을 낳죠? 이거 자손 1대라고 표현합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손 1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자손 1대 유전자의 대문자, 소문자인데 이거를 자가교배합니다. 자가교배한다는 건 자기 꽃가루를 자기한테 묻히는 거야. 자기 꽃가루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붙여. 자기 자신이 결혼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식물은 가능해요. 자가교배야, 자가교배. 그러면 씨가 또 만들어져. 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근데 같은 유전자끼리 만나는 거잖아. 같은 유전자끼리 만나면 자손 2대가 나올 텐데 이 자손 2대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잘 봐. 왼쪽 녀석을 이제 C, 오른쪽을 D라고 한다면 C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요.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니까 제가 대문자 R을 줄 경우와 소문자 R을 줄 경우를 나누고요. 얘도 대문자 R을 줄 경우와 소문자 R을 줄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거, 이렇게 조합되면 이거, 이렇게 조합되면 이거, 이렇게 조합되면 이렇게 되겠지. 총 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 자식이. 써보면 얘는 대문자 R이고 얘는 대문자 R, 소문자 R, 얘도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죠. 우열의 원리에 의한다면 둥근 녀석을 한번 골라봐. 누가 둥글어? 얘가 둥글죠. 둥근 거 3마리가 나오고요. 주름진 거 1마리가 나오게 되네요. 자손 2대에서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으로 나온다?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정확히 3대 1로 나오게 되는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어쨌거나 멘델은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잖아. 내가 지금 유전시켰게 이 녀석들인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다면 아마도 자식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로 나올 거야. 자식이 400개가 쫙 나왔어. 세봤더니 진짜로 둥근 게 300개, 주름진 게 100개 딱 나오는 거야. 맞네.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네. 확인을 한 거죠. 멘델이라는 사람은 수학자입니다. 통계학자. 물론 수도원에서 하는 수도사였기도 했는데 전공 과목은 통계학이야. 저 자식들 이렇게 자손을 여러 개 자손을 내서 이걸 통계 분류해가지고 몇 대 몇의 비율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열의 원리가 뭔지, 분리의 법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138쪽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쉽죠? 자, 이제 독립법칙이 뭔지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도 완두콩을 준비할 건데, 이번에 어떤 완두를 준비하냐면, 둥글고 황색인 완두를 준비해요. 둥글고 황색. 이제 색깔까지 들어간 거야. 아까는 색깔 안 넣었죠? 그냥 둥글다, 주름지다만 했는데, 색깔까지 함께 유전시키는 거야. 두 번째 녀석은 주름지고 녹색을 준비합니다. 주름지고 녹색을 준비할 거예요. 네, 녹색. 잠깐만 기다려요. 슈렉 좀 갖고 올게요. 초록색 볼펜이. 자, 이게 녹색입니다. 녹색. 주름지고 녹색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자, 그리고 순종을 준비를 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순종을 준비하는 거야. 순종 상태의 둥글고 황색과 노란색과 순종 상태의 주름지고 녹색을 준비할 건데, 일단 유전자양을 써보면 둥그니까, 순종이고 둥그니까 대문자 RR이겠죠. 그리고 노란색은 영어로 뭐야? 일로 오죠. 그래서 대문자 YY가 됩니다. 이렇게 요 유전자와 요 유전자가 함께 존재해서 함께 유전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주름지고 녹색은 그러면 유전자양이 어떻게 됩니까? 소문자 그렇지? 소문자 그렇죠. 소문자 YY가 됩니다. 왜? 대문자 YY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보니까 소문자 YY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결혼을 시킬 거예요. 자,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걸 A라고 하고 B라고 해볼게요. A, B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생식세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얘는 대문자 R밖에 못 주죠? 대문자 Y밖에 못 주죠? 얘가 줄 수 있는 녀석은 대문자 R, 대문자 Y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뭘 줘요? 소문자. 정답. 소문자 R과 소문자 Y를 전달해 주겠죠. 자식한테. 소문자 R과 소문자 Y를 전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은 무조건 뭐밖에 될 수가 없다?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름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표현인 거야. 일단 둥글어요, 주름져요? 둥글죠? 황색이야, 녹색이야? 황색입니다. 모든 자손이 다 둥글고 황색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 둥글고 황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 둥글고 황색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분리의 법칙 확인했죠? 둘 중에 하나만 줬잖아. 그래서 분리의 법칙 확인할 수 있고,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났지만 대문자 R만 드러나는 걸로 봐서 우열의 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독립법칙을 확인할 거. 그래서 또 얘를 자가교배합니다. 자가교배를 한다는 건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를 함께 교배를 하게 되는 거죠. 얘를 C라고 하고 D라고 한다면, CD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가 있을까요? 자, 조합이 여러 가지 있어. 대문자 R 줄래? 나 대문자 Y 줄래? 가능하죠. 대문자 R과 대문자 Y를 자식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문자 R 줄래? 소문자 Y 줄래요. 그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대문자 R과 소문자 Y 조합. 그 다음에 소문자 R 줄래? 대문자 Y 줄래? 이 조합도 있고요. 소문자 R, 소문자 Y 조합도 있겠네요. 그래서 연습해요. 소문자 R 4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죠? 똑같이 4가지 조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표현할게요. 자, C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 대문자 Y 줄 수 있고요. 대문자 R, 소문자 Y 줄 수 있고요. 소문자 R, 대문자 Y 줄 수 있고, 소문자 R, 소문자 Y 줄 수 있죠. D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R, 대문자 Y 줄 수 있고요. 대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다 조합해 보기 앞서서 몇 가지 조합이 나오겠어? 4, 4, 16, 16가지 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6가지 조합 뭐가 나타나나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써보면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이제 편의상 R 높은 음은
대문자고요. R은 소문자입니다. 노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해볼게요. R, Y, Y, R, Y, Y, R, Y, Y. 맞죠? 잘하고 있죠? 안 헷갈리시나요? 안 헷갈려요. 자, 다음에 R, Y, Y, R, Y, Y, R, Y, Y, R, Y, Y. 맞죠? 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R, Y, Y. 그죠? R, Y, Y. 그 다음에 R, Y, Y. 그죠? R, Y, Y. 그 다음에 여기는 R, Y, Y. 그 다음에 R, Y, Y, R, Y, Y, R, Y, Y. 끝. 이렇게 저기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자, 찾아볼게요. 첫 번째. 둥글고 황색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로 둥글고 녹색을 찾을 거고요. 세 번째 주름지고 황색을 찾을 거고요. 네 번째 주름지고 녹색을 찾을 겁니다. 자, 둥글고 황색은 선생님이 동그랗게 한번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동그라미 누구 있냐? 얘 네. 맞죠? 네. 얘는 맞아요. 맞죠?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맞아요. 얘는요? 맞아요. 맞습니다. 얘는 맞아요. 따라가고 있는 거야. 얘는요? 맞아요. 맞죠? 얘도 맞죠? 얘는요? 맞아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패턴 있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딱 둥글고 황색이 나옵니다. 몇 개요? 또 있나 봐요. 또 있나? 또 있어? 없어요. 몇 개야? 4개, 7개, 개. 9개죠.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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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은 헷갈리니까 세모로 한번 해볼게요. 세모로. 둥글고 녹색입니다. 누가 둥글고 녹색이냐? 얘죠? 네. 예, 둥글고 녹색. 하나. 얘는요? 맞아요. 맞죠? 얘는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색입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이에요.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 그래서 색이 나옵니다. 자, 주름지고 황색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주름지고 황색입니다. 자, 주름지고 황색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얘 주름지고 황색. 여기도 있죠? 아래. 여기도 있죠? 끝입니다. 색. 또 있나? 또 있어? 녹색이라면. 마지막에 주름지고 녹색은 별표를 칠 거예요. 누구만? 얘만 별표가 쳐지네요. 맞죠?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하냐면, 봐봐. 아까 실험에서 둥근 것과 주름진 순종을 교배해서 자손 1대에서 나온 걸 또 자가 교배했더니 그 자손 2대에서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1 나왔죠. 자, 자손 1대는 다 둥글고 황색인데 자손 2대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자손 2대에서 쟤랑 똑같이 둥글고 주름진 건 몇 대 몇인지 찾아봐. 둥근 거 따로, 주름진 거 따로. 둥근 거, 얘 둥근 거지. 둥근 거 총 몇 개? 12개. 주름진 거 몇 개? 4개. 몇 대 몇이야? 11에 4. 정수로, 가장 간단한 정수로 바꾸면 3대1입니다. 똑같아요. 자, 봐. 둥글다라는 형질과 황색, 색깔, 모양에 대한 형질과 색깔에 대한 형질을 동시에 이전 시작했지만 둥글다, 주름지다라는 그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은 똑같이 나왔죠. 다시 말해서 둥글다, 주름진다라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유전되어 나갈 때 옆에서 같이 유전됐던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얘한테 관여를 할 수 있어 없어?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영향을 못 줬다니까?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다. 쟤 따로, 나 따로, 난 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라는 뜻으로 이것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유전이 되더라도 모양에 대한 유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저 규칙에 따라서 딱딱딱 유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형질, 다른 뭐 색깔이든 다른 형질들은 쟤한테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독립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또 하나 확인해보자. 또 하나 뭘 확인해보냐면 색깔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색깔도 그러면 주로 황색과 녹색이 아마 3대1이 나와야 될 겁니다. 확인해볼까요? 황색 얘하고 황색이죠. 12개입니다. 녹색 4개죠. 똑같아요. 12대4 얘도 3대1 딱 나와요. 다시 말해서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막 유전되어 나갈 때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법칙이 독립의 법칙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독립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조금 다른 걸 배우면서 독립의 법칙도 깨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독립의 법칙이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책에서도 독립 법칙이라고 써있거든요. 우열의 원리만 원리라고 써있죠. 분리 법칙은 또 분리 법칙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 법칙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분리도 일단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독립도 법칙입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연구한 사람이 멘델이라는 사람이다!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해서,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 법칙 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던 겁니다. 우리 139쪽 가운데까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들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끝난다. 다 했습니다. 뭐라고? 자, 그리고 5번에서 중간 유전 설명하고 있죠? 빨간 꽃하고 하얀 꽃 유전시켰더니 중간에 분홍색 꽃 나오는 거. 아까 여기서 중간 유전 때문에 우열의 법칙이 우열의 원리로 강등당했던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인 거예요.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우리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하고 2번 끝났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하고 연구 방법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 건데 맨 마지막 여기가 조금 내용이 재밌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혈액형별로 A형, B형 누가 수혈을 할 수 있고 수혈하지 못하고 이런 거 알고 있죠?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자, 멘델이 했던 완두콩 실험은 되게 쉬워. 근데 사람의 유전은 왜 어려워? 완두가 아니니까. 첫 번째, 자유로운 교배가 아까 안 된다고 했고요. 완두는 둥글다 주름지다가 완벽하게 뚜렷한데 사람 어때요? 조금 되게 복잡하죠. 쌍꺼풀이 크냐 작냐 이중이냐 외꺼풀이냐 아무튼 되게 복잡합니다. 형질이 복잡하고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완두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 완두콩은 100개씩 낳아. 사람 몇 개씩 낳아요? 한 명씩 낳죠. 자손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 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가 똑같다. 다시 말해서 쌍둥이가 태어나 일란성 쌍둥이야. 유전자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미국에서 키우고 얘는 한국에서 키워요. 나중에 20년 후에 둘은 어때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유전 연구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구합니까? 이제 2번입니다. 연구 방법을 소개할게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첫 번째, 쌍둥이를 연구합니다. 이런 거야. 아예 좋아. 일란성 쌍둥이를 낳더라도 환경에 따라 다르다며 오케이. 아예 환경을 다르게 설정해서 다르게 키워봐.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유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의 형질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아예 실험을 해버리는 거야. 일란성인데 이런 먹는 게 이렇게 다르고 공기가 이렇게 다르고 물이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자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쌍둥이 연구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계도 분석이라는 거래요. 가계도 분석. 자,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미리 할게요. 가계도 분석은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쌤은 B형이에요.
B형입니다. 딱 봐도 B형이죠. 아니요. 왜 무슨 형 같았어? 선생님 혈액형 뭐 같았어? AB형. AB형? 왜? 다혈질? 아, 진짜? 우리 엄마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AB형 특징이 뭐야? 몰라요. 사이코. 사이코? 모르겠어요. B형이 싫어해. 저도 B형이에요. 너도 B형이야? 역시 B형 좋은 맞다. 형. B형인데 선생님의 엄마도 B형이시고 선생님의 아빠도 B형이시죠? 다 B형이죠. 우리 저 둘이 아빠는 결혼해서 나는 B형을 낳은 거야. 근데 선생님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O형이에요. 아, B5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삐요삐요네. 삐요삐요. 엄마도 B형. 엄마 아빠가 삐요삐요인 거야. B형인데 그냥 B형이 아니라 삐요형인 거지. 삐요삐요. 구급차에 실려가셔서 날 낳았나? 삐요. 이렇게. 아무튼 삐요삐요셔서 B하고 B가 만나서 또는 B하고 O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졌거나 근데 O형 확실하죠. O가 만나서 O형이 된 거야. 내 동생 그래서 O형인데 O형은 무조건 O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O가 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은 O형을 O형밖에 보나요? 아니지. O형이 A형하고 만나면 A형은 또 AA랑 AO잖아. 이러면은 A하고 O가 만나면 자식은 A형이 나올 수 있지. O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O라면 O형은 나올 수 있죠. O형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좋아. 저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잖아. 그치?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쌤이 B형인데 뒤에 뭔지 몰라. 결혼해서 AB형인 여자를 만나요. AB형 여자를 진짜 만나요. 만났어요.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아, 왜 노름되고 있네? 잘하네. AB형 다혈질이라는 소리는 그걸 듣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4명을 낳습니다. 완전 신기하게 진짜 4명이에요. 나오면서 맨날 아빠를 불러. 아빠가 나와요. 모두 A형이야. 우리 집은 나 빼고 다 A형이야. 어떻게 된 거야? B형도 없어. 와. 엄마는 둘 중에서 B를 준 적이 없어요. 무조건 A를 준 거야. 아주 일관적이셔. 무조건 A를 준 거야. 쌤은 만약에 쌤이 B라면 AB가 나올 수 있겠죠? BO라면 O형. O형이를 만나서 A형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쌤 BB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B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확인하려면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아무튼 AB형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B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쌤이 지금 한 게 뭐예요? 자식들을 통해서 위의 부모를 추리하고 자식들을 통해서 위의 부모가 이러하다는 걸 추리한 거잖아. 바로 이게 가계도 분석이에요.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윗대의 유전자형은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유전병인데 저 외할머니한테 받은 거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 유전병이 있었거든. 이렇게 넘어서 나한테까지 온 거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계도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유전자 애기 태어날 때 바로 검사하는 바로 검사 가능해요. 유전자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유전자는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서 바로 검사 가능합니다.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것을 유전체 분석이라고 해요. 가능합니다. 유전체 분석이 가능해요. 자, 세 번째 분석 방법은 그리고 이것도 해줘야겠다. 이건 혈액형인데 가계도 분석할 때 규칙이 있어요. 남자는 네모로 표시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자식은 짝대기를 그리고요. 첫 번째 자식부터 왼쪽에 쓰는 거예요. 쌤 같은 경우는 네모, 세모, 네모가 나온 거예요. 세모란다. 동그라미 소리. 네모, 동그라미, 네모 나왔어요. 어떻게 난 거예요? 아들, 딸, 아들이 나온 거지. 와 아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으면 자, 엄마 아빠가 결혼 쌍둥이 나왔다. 일란성 쌍둥이면 이렇게 한 줄로 했다가 이렇게 하나씩 갈라. 일란성 쌍둥이.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란성 쌍둥이. 남자가 두 개라서 완전 다른 개체야. 이란성 쌍둥이를 표시하는 방법, 일란성 쌍둥이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표현 방법이 되게 정해져 있는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정도까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쌍둥이는요. 응. 쌍둥이가 애 낳을 때 쌍둥이임을 나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쌍둥이는 그냥 동시에 나온 것 뿐이지, 다 각자 다른 객체라고 보면 돼요. 쌍둥이지. 이란성 쌍둥이인데 성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성이 다를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예를 봤어요. 오빠랑 동생이 똑같이 생겼어. 오빠가 진짜 못생겼어. 그럼 동생은? 진짜. 미안해. 근데 그들은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란성 쌍둥이라 굳게 믿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그죠?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오빠를 닮았어. 그죠? 그런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예는 아니에요. 오빠 닮았어요. 일란성인가 봐요.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통계조사는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 모인 사람 5명이잖아. 모아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류해 본 거야. 쌍꺼풀이 있다. 속상? 속상? 없네. 모두 없네요. 자, 여러분 5명의 샘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구는 쌍꺼풀이 없을 확률이 높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샘플이 적으면 안 돼. 샘플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우리 샘플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쌍꺼풀이 없네. 속상만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러니까 통계조사는 그래서 표본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됐죠? 마지막 염색체 유전자 조사. 염색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유전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돼서 이게 가능해요. 사람의 세포 하나만 딱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가 어떤 염색체를 갖고 있는지 유전자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검사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 이 자식이 그 자식이 아니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했던 게 이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까지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몇 분이요? 45분이니까 깔끔하게 8시. 아니 55분 10분 쉴게요.